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 후백제 견훤에 관련해서 견훤과 왕건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언덕 위의 집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님을 온전케 하온 마음은 하늘에 다 넋은 가셨지만 몸을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 이 목숨 다해 사명을 이루고자 활잡은 마음 새로워지기를. 두 공신이여 오래오래 고두심 자치 나타내시오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 이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덕불과 필륜이라고 합니다. 장군으로서 덕을 갖춘 사람을 덕장이라고 하고 용맹을 주로 갖춘 사람을 용장이라고 합니다. 이 덕과 용맹을 같이 갖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견훤이 용장이라면 왕건은 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 제55대 경혜왕 4년 927년 때 일입니다. 날로 쇠약해가는 신라의 국방력은 후백제 견훤의 날카로운 어떤 침략을 견딜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경혜왕은 한때 신라의 장군이었던 왕건에게 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군사를 데리고 이제 내려온다고 답을 받았어요. 그 무렵 어떻게 알았는지 이 후백제 견훤이 그 지금의 울산 광역시 아마 그 두동면 쪽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당시는 이제 높을 꽃자 빽빽을 자 고울부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신라 왕성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경혜왕은 남산의 포석정 쪽으로 놀러 갔다. 근데 연구에 따르면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고 11월 달이 이제 많이 추울 때인데 양력 12월 아닙니까? 무슨 놀러 가요? 산신에게 제를 모시러 갔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궁으로 쳐들어온 그 견훤의 군사들에게 왕과 왕비가 다 잡혀서 왕은 스스로 자결을 하고 자결하게 한 거죠. 그리고 왕비는 그 자리에서 강간을 당하고 능욕을 참지 못해 죽어버리고 많은 그 재물이나 귀중한 것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마도 견훤이 그 왕건의 그 어떤 구원병이 온다는 것을 알았는 것 같습니다. 이 왕건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팔공산, 당시는 공산이라고 했고 그 전에는 가운데 중자 중합. 그 왜 이제 김유신 장군의 이제 수도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공산은 1199지쯤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복병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왕건은 5천의 그 말탄 기병들을 데리고 그 길목으로 들어선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동국의 오지승남이나 고려사에 보면 공산 전투로 나오는데 이제 공산이 지금 팔공산이잖아요. 이 뒤에 있는 산이 왕건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왕산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240고지쯤 되는데 이 앞에가 지금 대구시 동구 지묘동이라는 데입니다. 요 산을 넘으면 그 중대동이라고 해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문필봉이라고도 해요. 그 동네에서 부처럼 생겼죠. 거기서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임금도 죽고 장수도 죽고 고려의 군사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완전히 참패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승겸과 김낙, 전이갑, 정의갑 등 8장수들이 임금에게 왕건에게 제안을 합니다. 빨리 평민복의 옷으로 갈아입고 산으로 피신을 하십시오. 여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승겸 대장이 임금이 입었던 갑옷과 임금이 탔던 수레와 말과 이런 것을 다 타고 마치 자기가 이제 왕건인 것처럼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유인을 해서 왕이 숨어 있는 그 왕산의 반대쪽으로 해서 지금 그 복무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신성겸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쪽에 와서 이제 싸움을 하고 거기서 참패를 해서 다 죽고 신성겸 장군은 목이 잘려가지고 어디에 뭐 그 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신성겸 장군을 이제 장절공이라고 하는데 장절공 유사에 이제 그런 게 실려 있죠. 그 사이에 이제 그 왕건은 백안동이라고 하는 이제 팔공산 기슭에 있어요. 예비군 훈련 이제 그 대대가 있는 그 들어가는 입구인데 가빠이 들어간대. 그리로 해서 초래봉에서 초래를 지내고 안심에 가서 마음을 놓고 그 안심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그 종점이죠. 그 다음에 해안에 가서 얼굴을 펴고 보니까 한밤중인데 달이 떠 있더라. 그래서 반야월. 이런 제 지명이 왕건과 관련한. 또 그 넘어오다가 어느 바위에 혼자 앉아서 이런저런 생활해서 홀로 독자, 앉을 조자, 독좌암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마을 이름이 실행리라고 그래가지고 실왕. 왕이 어디 간지 모르고 사라져버렸다. 실왕리인데 실행이 실행마을이라고 이렇게 됐다는 게 있어요. 그 금호강을 건너서 대구의 그 앞산, 은적사, 안일사 절에 가서 안자에 가서 좀 묵다가 이제 개경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말하는 지금의 안동, 옛고자 고창이라고 하는데 안동의 옛 이름이 거기 와서 이제 다시 군사를 추스려가지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었어. 그걸 놔둘 리가 없죠. 견훤의 군사들이 또 뒤쫓아가서 거기 가서 낙동강에서 이제 전투를 벌인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뭐 유군필이라든가 이런 장수들이 모든 그 지략을 다 이제 용명을 떨쳐가지고 왕건의 군사가 대승을 거뒀어요. 서력을 한 거죠. 네. 참 했던 게 일승일패인데 정말 뼈 아픈 이제 그 견훤이 참패를 당한 거죠. 이 견훤은요 삼국유서를 보면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지금 이제 문경시 가은면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작이에요. 신라의 장군으로서 그 상원 부인과 사이에 마지로 태어났어. 그가 이제 말하자면 그 25살 진성여왕 6년 892년에 망한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해서 많은 그
백제의 망한 백제 고을의 그런 부족장들에게 이제 설득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지금 전주 당신은 비사벌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도읍을 정하고 43년간 아주 강력한 후백제를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자중질환이라는 게 참 이게 뼈아픈 겁니다. 한 집안이 망하거나 기관이 망하거나 나라가 망하는데 이 자중질환이 중요해요. 이제 누구지? 견훤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에게서 신검, 용검, 양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하의 부인 금강이라고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이 금강이라는 이 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잘생기고 용맹스러워. 그 금강에게 임금의 자리를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앞에 신검, 용검, 양검 이 아들들이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 책사제, 지략이 있는 능환이라는 사람과 같이 규합을 해서 이 금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견훤을 지금 전주 금산사 유명하잖아요. 단풍이라든가 거기다 가둬버렸어. 응? 가둬버리고 그 주위를 이제 군사들이 지키게 한 거죠. 그때 불렸던 노래가 완산요라는 노래야. 불쌍한 완산아이 아비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걸 이제 어떻게 이 견훤이 듣게 됐어. 신감이 왔어. 그 무슨 노래냐고. 아버지 연세도 되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저한테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생뚱맞게 가버렸어. 그 뒤에 이제 견훤이 지키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놓고 그 사이에 이제 고려 이제 왕건에게로 가서 귀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려 왕건은 과거지사는 묻지 않겠습니다. 태자보다 한 등급 높은 숭상알상자 아비부자까지는 보라고 읽어야 됩니다. 상보로 해서 나라의 큰 어른을 모시겠습니다. 그 어른에 또 견훤의 사위였던 이제 말하자면 영규 장군이 있는데 그 내외를 형님처럼 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관직과 여러 가지 이제 논밭을 주었어요. 이렇게 이제 포용을 하고 통합을 한 거죠. 덕을 베푼 거죠. 이제 누구지 견훤의 추생담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고자 고기에 보면은 광주, 지금의 광주, 광역시. 당시는 이제 무진주라고 했어요. 호반무자, 법의진자, 고을주자. 그 무진주에 아주 부족장격인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딸이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그 밤마다 웬 동자 젊은이가 와서 저를 같이 잠자리라고 갑니다. 그래서 보면 그 자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바늘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그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정말 어떤 대갓집 담벼락 밑에 이제 큰 지렁이가 거기에 이제 바늘이 꽂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딸이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견훤이라는 거죠. 원래 견훤은 아버지 아자개가 원 이시잖아요. 그 왕손에 어떻게 이제 이런 걸려있는 그런 하나의 귀족 출신인데 그 이시를 버리고 질그릇 견자, 원줄이 원자, 견훤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문경시 가은면 거기 가면 저희 한 30년 전쯤에 거기 가서 이제 답사를 했었는데 이런 한 5, 6m 될까요? 이런 우묵한 굴이 있어요. 그 주에 이제 대밭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거기서 낳았는데 일을 하려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하면서 그 견훤이를 이제 나무 그늘에다가 놓고 가면은 호랑이가 내려와서 젖어내린단 말이야. 그 호랑이 젖 먹고 자랐어. 그 용맹하게 일을 덮다는 거죠. 견훤산성이 있어요 거기가. 가을면에 가면. 또 언제 아까 말씀드린 신순경. 그게 전남 곡성 사람이에요. 거기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춘천에 가서 자랐어. 거기서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이름이 능할 능자 몇 선자 능산이야. 근데 이 왕건을 만나서 황해도 평주 평산에서 만나서 성을 평산실시로 하고 이름을 순겸이라고 고쳐 이제 소위 이름을 사호 사명을 한 거죠. 그래 이제 춘천 지금 서면인가 거기 가면 있는데 거기 이제 도포 서원이라고 제실이 있습니다. 원래는 도장포인데 줄여서 이제 도포라고 했고 대구에는 여기 보면 이제 대구시 지방문화재 제1호가 바로 이제 표충사. 그 전에는 충렬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순겸 사당이죠. 지금 그 무덤이 여러 군데 목이 없으니까 임금이 너무나 참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좀 고맙잖아요. 태조를 모시는 사당을 같이 모셨어. 신순겸, 장절궁을. 그리고 목이 없으니까 전해오는 말하면 춘천에 거기 있는 그 무덤에다가 금으로 해서 어딘가 목을 해줘 주었다.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봉불을 3개 또 여기저기 만들어서 8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덕장으로서 왕건은 고려를 세워서 정말로 탄탄한 나라를 500년 왕업을 일으켰고 용장이지만 덕이 없는 견훤을 망해가지고 결국은 자중질환 끝에 나라를 잃고 등창이 나서 나중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가 덕을 베풀고 뭔가 포용을 하고 통합의 그런 리더십을 배워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